무한의 부를 창조하는 잠재의식의 힘, 부의 초월자. 제78장. 아들과의 관계를 내려놓다. 나를 찾아온 애나는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불안해했다. 18살 난 아들이 남편과 말다툼을 한 뒤 집을 나갔기 때문이다. 아들은 다니던 대학교도 중퇴한 뒤 편지 한 통만 남기고 사라졌다. 애나가 금방이라도 미쳐버릴 듯한 상태였기 때문에 의사는 강한 안정제와 항우울제를 처방했다. 그녀는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애나와 이야기하며 나는 몇 가지 간단한 진리를 되짚어 줬다. 아들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들을 낳은 건 사실이지만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선보이는 것은 아들의 몫입니다. 아들도 어른으로 성장해 어려운 문제와 난관을 극복하고 자신 안에 있는 힘을 스스로 발견해내야 합니다. 흥분하고 화를 내고 분개해서는 아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과 이해 그리고 올바른 행동으로만 아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대화가 마무리될 무렵 애나는 아들을 완전히 놓아주기로 했다. 애나는 이후로 마음을 다해 열정적으로 확언을 했다. 아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있어야 할 곳을 찾아내고 그곳에서 최고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나는 아들을 완전히 놓아줍니다. 애나는 충실히 확언을 했다. 하루에 2번씩 자신과 아들을 위해 평화, 조화, 기쁨, 사랑을 확언했다. 몇 주 뒤 아들이 돌아왔다. 그를 꼬드겨 집을 나오게 부채질했던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려는 것이 아님을 깨달은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를 입맛대로 조종하려는 것임을 알고 환멸을 느꼈다고 했다. 이후 애나의 아들은 신학 공부를 시작했다. 매일 명상도 했다. 명상을 하며 떠오른 생각을 글로 옮기고 있을 뿐더러 부모와도 자주 대화를 나눈다. 애나는 이제 아들을 소유하려 들지 않는다. 사랑과 자유가 가져다 주는 부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외부의 상황과 환경만 보고 판단하는 태도를 버리고 내부로 관심을 돌렸다. 상황보다 내면을 더 중요시하는 관점을 발견한 것이다. 어떤 상황에 부딪히든 생명의 원리와 질서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애나는 잠재의식이 지혜를 발휘해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잠재의식에 모든 걸 맡겼다. 부정적인 감정에 자신을 낭비하지 마라.
실비아는 심리학자다. 하지만 한 내담자가 소송을 걸어 복잡한 문제에 휘말렸다. 수많은 서류들을 확인하고 법정에 출두하는 일은 실비아의 시간과 에너지를 끔찍할 정도로 앗아갔다. 소송에 신경을 쓰다 보니 실비아는 자신의 생활을 잃어버렸다. 그간 실비아는 자신이 내면의 위대한 힘을 무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변호사를 만나거나 소송에 관련된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녀는 조용히 잠재의식에 답을 구하는 확언을 시작했다. 실비아가 태도를 바꾸자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소송을 건 환자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빈 것이었다. 소송은 곧바로 기각되었다. 실비아는 모든 법적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해묵은 짜증, 원한, 불만을 곱씹는데 시간과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지 마라. 이는 오래된 무덤을 다시 열어보는 일이나 다름없다. 무덤을 파헤쳐봤자 그 안에는 유골밖에 없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에 집중하라. 조화로운 생각은 건강, 행복, 풍요, 마음의 평화 등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해 멋진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과거를 떠올리며 슬퍼하지 마라. 과거는 다시 오지 않는다. 더 나은 현재를 살도록 지혜를 발휘하라. 현재와 미래가 중요하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아가라. 미국의 시인 롱펠로의 말이다. 고대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만이 미래를 걱정한다 라고 했다. 인생의 부와 모든 좋은 것들을 확언하라. 잠재의식의 지혜와 힘을 발휘하면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다. 문제를 잠재의식에 넘기는 법. 몇 년째 애용하는 집 근처 단골 가게가 있다. 나는 3대째 가업을 잇는 주인 형제와도 잘 아는 사이였다. 그래서 형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다. 그로부터 몇 주 후 형을 떠나보낸 빈센트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나를 찾아왔다. 그는 죽은 형이 가게 지분의 절반을 두 조카에게 남겼다고 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친자식처럼 사랑하는 조카들이지만 이 아이들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해달라는 건 많은데 가게를 위해 새로운 무언가를 하자고 하면 무조건 거부부터 합니다. 곧 있으면 조카들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막다른 지경에 이르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가족끼리 운영하던 가게 중에 서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문을 닫은 곳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가게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게 지분을 전부 인수하실 수 있습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미 제안해 봤는데 조카들이 결사 반대했습니다. 모욕을 느낀 것처럼 반응하더라고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전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걱정에서 비롯된 부정적 에너지가 문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빈센트를 설득했다. 빈센트는 나의 도움을 받아 다음에 확언을 완성해 종이에 적었다. 내 두 조카를 온전히 놓아줍니다. 조카들은 그들이 진정으로 속하는 곳에 있으며 영감을 받고 올바르게 행동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상황도 지나갑니다. 빈센트는 책상 서랍에서 서류철을 꺼내 그 안에 확언을 넣었다. 서류철에 확언을 넣어둔 지 2주가 지났다. 확언의 존재도 잊고 있던 빈센트에게 어느 날 두 조카가 찾아왔다. 아버지는 가게를 지키는 방법 중에서 제일 나은 선택을 바라실 겁니다. 조카들은 적절한 가격에 가게 지분을 모두 넘기겠다고 했다.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말이었다. 빈센트의 가게와 가족은 조화를 되찾았다. 빈센트는 건전한 기법을 활용해 자신이 바라는 결과를 잠재의식에 새겼다. 확언을 적은 종이를 책상 서랍에 보관한 행위는 그저 상징에 불과했다. 잠재의식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알려주는 비밀의 장소다. 잠재의식에 내재한 무한한 지성에 문제를 맡김으로써 빈센트는 해결책을 얻었다.